네, 반갑습니다. D클래스의 탁드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드론 항공 촬영 시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드론의 정의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드론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드론을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항공안전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안전법에서는 이제 가장 가벼운, 그러니까 초경량, 이제 가벼운 비행장치다라는 의미로 이제 드론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드론을 이제 우리가 취미나 뭐 사업적으로 항공 촬영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럴 때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듯이 기체를 신고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일단 12kg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12kg 이하의 기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취미생활을 할 때 뭐 드론 촬영을 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을 사업적으로 이용을 할 때에는 기체 신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사업자 등록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기체 신고도 이제 등록을 해야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 등록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기체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는 걸 이제 사용사업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등록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보험도 들어야 하고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정확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5kg가 넘지 않은 기체라 할지라도 사용사업 등록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공 촬영을 하기 전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겠죠. 첫 번째, 드론이 있어야겠죠. 네, 드론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뭐 요즘 나오는 항공 촬영용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충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충전을 막 일주일 전에 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동으로 방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촬영을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 완벽하게 충전을 해 놓은 상태 드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드론 항공 촬영을 누구나 아무나 아무 데서 가서 막 찍어도 되냐?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항공안전법상 이제 조종자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항공 촬영을 내가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진행을 할지 미리 파악을 한 후에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장소가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불가능한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이 금지된 금지구역이다. 내가 촬영할 지역이. 그러면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적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공역에서 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비행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비행 승인은 어떻게 받냐? 비행 승인은 원스톱 민원 시스템이라는 APS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양식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양식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제 기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 뭐 팩스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불편한 작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 하신 후에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내가 촬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허가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이 2가지를 모두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레디투플라이 상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지역이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뭐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다, 아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촬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 허가만 이제 작성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행 승인은 어차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 승인과 허가를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제권이죠. 관제권이라고 하면은 관제탑 주변으로 이제 반경 9.3km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비행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다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APS 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간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떠한 용무로 비행을 해야 한다라는 뭐 관공서에 내려오는 공문이라든가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첨부해 주시면은 좀 더 승인을 받는데 용이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같은 이제 군사작전 지역, 군부대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저희 경험으로는 부대 관계자의 입회하에 이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군 작전과장이라든가 정보과장님께서 직접 촬영 장소로 나오셔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에서는 꼭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속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항공 촬영 기초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비행을 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이제 불법 비행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이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 번에 200만 원을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자주 적발이 됐을 때 최대 벌금이 20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비행을 해주시고 승인 업무를 이제 득해가지고 비행을 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전주에서 청소년 월드컵을 했었어요. 전주 월드 경기장 일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전북대학교 모 학생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비행 금지구역,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걸 모르고 월드 경기장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디투플라이나 본인이 이제 촬영할 장소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론 항공 촬영을 나가기 전에 어떠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일단 저 항공안전법, 특히 이제 드론에 관한 법률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비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관계자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이 나가기 전에 좀 애매하다 하면은 관할하는 지방 항공청을 좀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한 내용을 조금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